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쿠키입니다. 네, 우리 제니쿠키님은 호주야 클럽의 총괄 수석 책임자세요. 그래서 모든 수속은 우리 제니쿠키님의 스캔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누구보다도 이 세부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신 분인데 오늘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한국 고등학생이 호주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제니쿠키님 어떤 네. 방법들이 있죠? 크게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파운데이션을 통한 진학 방법. 대학 예비 과정이죠. 네. 그리고 디플로마를 통한 진학 방법. 디플로마. 네. 세 번째는 다이렉트로 대학에 입학하는 방법. 바로 1학년으로. 네. 네. 그게 아닌 이상은 여기 테입이라는 그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테입을 통한 네. 대학 진학 방법이 있습니다. 테입은 이제 한국으로 하면 뭐 주립기술대학, 그러니까 그렇죠.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레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 다이렉트로 들어가고 싶잖아요. 바로 1학년으로. 그렇죠. 이건 내신이 한 얼마나 돼야 될까요? 대학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호주 대학에 따라서. 그렇죠. 네. 호주의 어떤 대학이냐 네. 그리고 어떤 학과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그렇죠. 많이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대나 법대면 또 높으니까. 그럼요. 예, 정말 그것도 어렵고. 탑을 찍어야 네. 내신에서도 탑을 찍고 그 외에 특수한 학과는 뭐 적성거사도 필요로 하고 네. 하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도 대략 호주 GA 대학을 명문대학이라고 하면 제외하고서는 3등급 이내면은 그래도 다이렉트 엔트리를 고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G8 대학이라고요. 미국의 아이비리그처럼 호주도 이렇게 그룹 오브 8이라고 그렇죠. 해서 네. 좀 이렇게 명문 대학 소위 네. 그런 대학들 그룹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죠. 한 제외한다면 3등급 정도. 네. 만약에 G8 대학도 바로 다이렉트로 여지가 있나요? 학과에 따라서는 가능한 학과가 있습니다. 네, 뭐 한 내신 한 1, 2등급 우수하면. 네,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 저희가 내신 한 2등급 정도 되는데 다이렉트로 입학 허가서를 받고 들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요. 있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방법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요즘 핫하고 많이들 문의하시는데 이 파운데이션으로 가는 방법은 이제 그 학년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대학 예비 학년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고1을 마치고도 가고 고3을 마치고도 간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마쳤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한국에서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기 어렵거나 네. 했을 때도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이제 진로를 결정하시는 학생분들도 많지만 이걸 미리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네. 미리 그 힘겨운 고3 생활을 겪고 싶지 않아 또는 어머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는 굳이 고3의 그런 고통을 네. 느끼지 않게 해주고 네. 싶어라는 그리고 어느 정도 유학에 대해서 네. 이제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2 때까지만 학업을 하고 한국에서 이제 고3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네. 호주로 넘어와서 여기서 네. 파운데이션을 가정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거든요. 거죠? 네. 그만큼 효율적이 네. 되는 거거든요. 예. 사실 우리 제니쿠키님은 이제 큰아이가 이제 지금 대학교 1학년 됐고요. 네. 호주에서. 저는 사실은 이제 엊그저께 여기 고3이 이제 시험이 마지막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축하드려요. 누구보다도 고3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죠. 알죠. 예. 그래서 이 사실 파운데이션이 고1을 마치고 가는 방법, 고3을 마치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수능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고 네. 고3도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으면 고3까지 가는 것도 그게 좋은데 맞겠죠. 예. 근데 한국이 워낙 또 경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고2까지는 내신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고3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수능 성적이 또 어찌 나올지 또 불확실하다라고 맞아요. 네. 하면 차라리 고1을 마친 성적 가지고 네. 호주에 뭐 보통 명문대학들이 파운데이션이 다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가는 방법도 하나 좋겠네요. 네. 근데 만약에 파운데이션을 하고 예를 들어 시드니 대학 파운데이션을 갔다고 예를 네. 들면 네. 그럼 시드니 대학 파운데이션 다 마치고 시드니 대학 못 가면 어떡해?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어떻게 그 되죠? 질문을 네. 정말 100% 거의 다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시드니 대학교 그 웹사이트에 가셔도 이게 네. 나오는데요. 그 통계 네. 자료가 나오는데요. 90% 이상의 학생들이 네. 다 시드니 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네. 작년 기준이 95%인가 그렇고 네. 그 전년도가 94%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네. 5%가 대학 못 간 게 아니고요. 다른 대학 간 거예요. 그다음에 이 디플로마는 네. 이제 예비 학년이 아니니까 그렇죠. 디플로마가 보통 이제 1년 정도라고 하면 디플로마 마치면 바로 2학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디플로마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입학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조금 파운데이션이랑 다르기 때문에 네. 이 학생의 현재 영어 레벨, 그리고 내신, 그리고 수능 성적, 뭐 수능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죠. 내신과 고등학교 성적을 보겠지만 그리고 호주에서 무슨 공부를 할 건지, 그렇죠. 호주에 예. 어떤 대학을 갈 그렇죠. 건지. 호주에서 하고자 하는 전공 분야를 보고 나서 네. 저희가 이 학생이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넘어가는 게 적절한지 네. 또는 이 학생 경우에는 디플로마로 들어가서 2학년으로 편입이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한지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건 우리가 단편적으로 어떤 게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고, 방금 제니 쿠키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이 가고자 하는 학과, 서로 하는 대학, 네. 그리고 한국의 내신 수준,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네네. 판단을 해야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예, 그리고 그렇게 각 싶네요. 대학마다 특정한 학과는 디플로마가 아예 이루어져 없는 있지만 경우도 없는 학과도 경우도 있거든요. 있으니까요.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대 같은 경우는 디플로마 네.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한국 고등학생들이 준비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나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2만 마치고 그냥 고3 그 너무 참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유학에 좀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적정한이라면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고만고만한 한국의 대학을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다니다가 이제 자퇴 혹은 휴학을 하고 유학 오는 경우가 어찌 보면 제일 안타깝죠. 근데 많아요. 시간은 다 까먹고. 네. 그러면 만약에 한국에 현재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네. 이걸 언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일단은 고2 졸업하고 나서 파운데이션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네. 타임 프레임을 빼거든. 그러니까 뒤로 돌려서 수속하는 어떤 그런 시간 타임을 넉넉하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판단을 좀 늦게 하면은 자칫 그냥 고3으로 넘어가 버려요. 네. 내 손에는 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그걸 정말 방지하는 게 되게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1이 끝났을 때 네. 그때 성적표를 가지고 일단 저희가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저희가 입학 허가서라고 하는 레터를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목표가 딱 생겨요. 왜냐하면 오퍼레터에 조건이 쫙 나옵니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뭐 그런 조건 나온 학생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많죠. 예, 그래서 시드니 파운데이션 같은 네. 뭐 학생 같은 경우에도 영어는 70% 이상의 성적을 받아올 것. 네. 수학 역시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올 것. 이렇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예, 수학 외에 과학에서 2과목 이상의 80점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아올 것. 이렇게 조건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고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더 하잖아요. 고2 과정 동안. 네. 그동안 그 성적으로 내신 관리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2를 마치고 만약에 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고2를 마친 다음에 그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 네. 고3을 안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보통 뭐 1월달, 2월달이면 네. 이제 고2 성적이 나오나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네. 결과 받기는 또 한 두어 달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고3은 아직 결과도 안 났는데 고3을 안 할 수는 학교를 없잖아요. 안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네. 1학년 마치고 고1 마치고 지원해 놓으면 네. 고2 이제 시작하면서 얘 결과 세부적인 그렇죠. 그 조건이 달려 있는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면 되구나. 자, 호주 최고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시드니 대학교 파운데이션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세계 랭킹 42 정도 되는 대학인데요. 크게 세 가지, 인텐시브랑 그리고 1년 과정 스탠다드, 그리고 15개월에 해당하는 익스텐디드가 있는데요. 인텐시브 같은 경우는 내신 1등급이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내신 2, 3등급. 검정고시도 가능합니다. 네, 검정고시 성적 70% 이상. 이건 뭐 크게 어려운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고등학교 2학년 혹은 검정고시만의 성적으로도 파운데이션 입학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인데요. 내신 등급은 다 세 스트림 모두 다 4등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9개월 과정은 고3을 마쳐야 되고 1년 과정이랑 15개월 과정은 고2를 마쳐도 되고요.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제 고3을 마친 다음에 수능이 265점 이상이면 265점은 사실 그렇게 또 어려운 점수는 아니잖아요. 그럼 9개월 과정으로 진학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명문 대학이죠. 멜번 대학교인데요. 멜번 대학교도 세 가지 스트림이 있는데 그 아카데믹 조건,
학력 조건은 다 똑같아요. 내신 3등급 이상만 되면 다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영어 조건에 따라서 어학 조건이죠. 어학 조건에 따라서 이게 1년이냐, 1년보다 좀 짧으냐, 1년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냐,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모나시 대학인데요. 또 다른 명문 대학이죠. 네, 모나시 대학 같은 경우는 고2를 마친 성적, 고3을 마친 성적이 이 각 스트림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영어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영어 없으면 입학이 안 되냐? 물론 영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 점수를 꼭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나시 대학에 부설 영어 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설 영어 센터에서 만약에 영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학업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 부설 영어 센터에서 일정 기간에 영어 연수를 하면 또 입학이 되고요. 네, 그리고 UTS 대학인데요. 호주의 G8 대학은 아닌데 아마 호주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핫한 대학 중 하나가 가장 빠르게 이 발전해 나가는 대표적인 대학이 UTS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이론보다는 실무 위주의 교육을 가장 혁신적으로 잘 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스트림이 있어요. 8개월 과정은 내신 한 4등급 정도면 되고요. 그리고 12개월 과정도 내신 한 4등급 정도. 검정고시는 각각 60%, 70%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근데 최근 1, 2년 사이에 이제 고3을 하지 않고 네. 고1을 마치고 오는 경우가 부쩍 는 것 좀 같아요. 알려진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 예,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테이프라고 해서 이제 한국으로 굳이 따지면 이제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그렇죠. 예. 곳인데 여기는 내신을 크게 보지 않나요? 내신을,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안전하게 이수를 했다, 2학년까지만 네. 이수를 했다라는 것만 네. 증빙이 되면은 내신은 네.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서 뭐 정말 내신이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친구 문제 또 뭐 학교 생활 그쵸. 문제 이런 것들로 네. 학업 시기를 좀 이렇게 놓치는 바람에 정말 내신이 뭐 7등급, 8등급 바닥권이 이렇게 네. 갔다 하더라도 네. 새 출발할 수 있네요. 있습니다. 충분히 네.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요. 이 테이프에서 공부한 거를 거의 다 학력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걸 이용해서 그 상위 레벨의 학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를 다시 주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사실은 왜 한국에서 뭐 그냥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편입은 사실은 거의 안 된다고 불가능하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근데 호주는 학점 인정까지 해주면서 됩니다. 네. 절대 졸업은 쉽지 않지만 항상 입학의 기회는 주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저희가 한국 고등학생들의 호주 대학 진학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따져봤는데요. 혹시 제니쿠키님과 저희가 다루지 않은 어떤 요소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그거는 따로 해서 네. 또 뭐 필요하면 또 자료를 찾아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호주야 클럽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